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어니 젤린스키. 뒷부분에서 제가 별표한 것들을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 어떤 냄새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아로마 요법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이 원하는 향을 놓은 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냄새를 맡아보아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맡는 그 향은 정신에 활력을 줄 것이다. 그 뮤지엄 산에 명상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아로마를 바르고 그리고 목덜미라든가 거기 조금 양을 적게 발랐는데요. 그리고 한 10여 분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향이 이렇게 굉장히 몸을 이완시켜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향기가 주는 그런 그 힐링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27번 일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처리해라. 물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왜 그것을 강박관념으로 만드는가? 일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지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선 안 된다. 28.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좋아하는 음식을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틀어놓고 일을 해보라. 예전에 노동요라는 게 있었죠. 많이 그 노동을 할 때 힘든 것을 줄여주고 우리 헬스장 같은 데 가도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음악이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29번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야외로 나가라. 사무실이나 당신이 일하고 있는 건물 밖으로 나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라. 햇빛과 야외의 공기가 건물 안의 조명이나 공기보다 훨씬 이롭다. 네. 30.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파일과 책꽂이도 함께 정리한다. 집에 있는 지저분한 서랍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심각한 에너지 고갈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리해야지 하면서 정리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머릿속에서는 노동을 하고 있어서 힘든 거죠. 파일 정리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31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에서 좀 더 자주 웃어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는 얼굴은 열을 시원하게 가라앉혀 주어 스트레스 경감에 큰 도움이 되는 반면 찡그린 표정은 뇌에 타격을 준다고 한다. 32.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성공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와 만족, 건강과 사랑을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 요새는 경험에 투자해라, 경험을 소비해라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요. 네. 33번 일부 경영자들과 간부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개인 코치를 둔다고 한다. 그 대신에 당신은 한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한 여가 코치가 되어줄 수 있다. 더욱 느긋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서로를 부추겨 주어라.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부추겨주는 것, 아마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34. 가까운 사람에게는 매일 연락해라. 그들에게 하루 한 가지씩 칭찬해 준다면 그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 역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35. 실망이 큰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비운 채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무엇이든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네.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맡겨야 된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아이들에게 허드렛 일을 분담해 주는
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결국 당신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37. 친구나 친척 또는 동료와 말다툼할 경우 그 말다툼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대가가 무엇인가? 차라리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상대에게 술이나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뭔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화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것도 바로 능력인 것 같습니다. 38번. 모든 일을 혼자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 자신의 자만을 극복하고 필요하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도움 청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어쩌면요, 뭐 도움만 바라면 안 되겠지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도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죠. 39. 어디 가든 가볍게 여행을 해라. 꼭 필요한 짐만 꾸려라. 40. 대형 슈퍼마켓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채소와 과일들을 구입해보라.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온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라. 41.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반드시 미소를 지을 것. 미소는 얼굴 근육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감정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고 한다. 제가 요즘에 문득 그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의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광대뼈 쪽이 이렇게 호두처럼 툭 튀어나온 걸 봤거든요. 그 웃음 치료 배울 때 자꾸 웃어가지고 그쪽을 호두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웃음 치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50이 넘은 그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이렇게 거기 광대뼈 쪽에 호두처럼 생긴 거는 그가 많이 웃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웃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별표를 3개를 했네요. 42번. 미국 작가 리타메 브라운의 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내가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삶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난 마침내 깨달았다. 네. 뭐 소소한 것들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겠죠. 마크 트웨이는 43번.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식으로도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을 때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일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자신을 칭찬해 주어라. 44. 건강을 지키려면 매일 바깥에서 최소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의 집안에는 바깥보다 20 내지 30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있다고 한다. 45. 여행 필수품들의 목록을 만들고 미래의 여행을 위해 여행 가방에 보관하여 휴가 때 짐을 꾸리는 시간을 절약해라. 그래요. 가끔 헬스장을 간다든지 가끔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 준비가 아주 힘들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재밌고 기대도 되고 시간도 절약할 것 같아요. 46번. 하루 종일 당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미소를 짓도록 노력하라. 눈살을 찌푸리는 데는 72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미소를 짓는 데는 겨우 14개의 근육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47. 6살 난 아이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어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48. 매일 아침 일만큼이나 중요한 여가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라. 일을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여가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49. 행복한 마음이 충분한 구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탈리아 속담을 마음속에 새겨두자. 50. 이런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인생의 작은 일들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큰 일들은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 말이다. 51. 서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근사한 요리 3가지쯤은 만드는 법을 배워두어라. 그리고 당신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함께 그 요리들을 나누어 먹어라. 뭐 요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만두처럼 이렇게 만두 재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을 부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페이퍼에다가 쌀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넣은 다음에 라이스 페이퍼를 싸가지고 그걸 살짝 튀겨놨다가 먹는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요. 색깔도 이렇게 빨강, 뭐 피망 같은 거나 브로콜리, 뭐 파프리카 같은 거 넣어서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52. 누군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에 보답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말아라.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초대했을 때 그 초대를 받아들여 그들의 집에 감으로써 이미 당신의 역할을 다한 셈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해서 거기에서 갖는 시간이나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것에 100% 몰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뭘 갚으려고 막 하는 것보다는. 53. 자기 자신에게 웃어주는 방법을 배우자. 인생에서 당신이 겪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 농담을 걸어보라. 54. 당신이 임종을 맞는 자리에서 하느님께 이렇게 애원한다고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진 걸 전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1년을 더 살게 해주겠노라 대답하셨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죽기 전 그 1년 동안 할 일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서 언제나 그것을 지니고 다녀라. 그리고 내년 한 해나 후년까지는 그 모든 일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전념해라. 55. 만일 지금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라. 그렇게 달려서 이긴다 해도 아무도 상 주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 허둥지둥 인생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인생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56. 언제든 문제거리는 피해라. 문제거리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57. 매일 뭔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한 가지씩 해보아라. 그 일은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본다든가, 단골 식당 아닌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종류의 오락을 즐겨보는 것과 같이 꽤 소소한 일이 될 수도 있다. 58. 노동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요 빈둥거린 것은 신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속담을 우리 삶에 적용해 때로는 신선 노름하듯 게으름도 피워보자. 59. 많은 행복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상실된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무리하게 애쓰는 대신 일어나는 일들에 행복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해라.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 애쓰면서 좋은 시절을 탕진하지 말아라. 60.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자원인 시간, 돈, 창조성 중 한계가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창의력이다. 네, 약간의 변화를 줄 아는 그런 창의력 있는 삶. 네, 오늘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